안녕. 자, 오늘은 주기율표와 주기성 해보자. 주기성 뭐 읽어봐. 뭐 그래, 현충일은 6월 6일은 무슨 요일이야, 뭐 수요일이야, 오늘은 바로냐, 뭐 그렇게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달력에도 어떤 반복이 일어나 요일이 반복되잖아. 그 요일이 반복되는 것은 7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지. 7일마다 같은 요일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무언가가 반복되고 비슷한 것이 반복되는 거, 이런 걸 주기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달력에는 주기성이 있는 거지. 주기율표에도 주기성이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닥 어렵지 않은 부분도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 같은 주기에서 보자. 같은 주기, 1주기, 2주기, 같은 주기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일단 각각 보면,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 같은 주기는 뭐가 같아? 전자 껍질 수가 같아?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해. 정확히는 전자 껍질 수가 아니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야. 좀 달라. 그래서 얘네가 좀 중요한 시험 있잖아. 수능이나 전국연합이나 뭐 이런 시험 보면 알겠지. 잘 본 애들은 알겠지만, 그냥 전자 껍질 수라고 묻지 않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라고 엄격하게 써 있어. 그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전자 껍질은 이론적으로 무한대거든, 모든 원자가. 이게 실제로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야. 변하지 않는 것 먼저, 전자 껍질 수다. 정확히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다 라는 거. 그치? 변화하는 것은 뭐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양성자 수가 증가하고 원자가 전자수가 증가한다. 17쪽까지는. 그치? 18쪽은 원자가 전자수가 빠른 라는 거 알 수 있지. 같은 족에서 주기성을 알기 위해서 먼저 기초를 배우고 있는 거야.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에 따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변하지? 바로 전자 껍질수와 양성자수가 증가하지. 양성자수가 점점점 커지지. 1, 3, 11, 19 이렇게. 전자가 들어있는, 이 앞에도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도 점점점 늘어나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바로 원자가 전자수가 변하지 않지. 그치? 이걸 토대로 원소의 주기성 들어가면 바로 유효핵 전화라는 것부터 해보자. 유효핵 전화를 먼저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유효핵 전화는 보이는 그대로 핵 전화인데 효과가 있는 핵전화라는 뜻이야. 유효핵전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수소거든. 수소 같은 경우는 이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가 플러스 1 그대로야. 왜냐면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의 나이잖아. 그래서 이 전자는 양성자의 핵전화를 온전히 느껴요. 느낀다는 표현이 마치 무슨 인격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존재 같지만, 우리 그렇게 표현해. 느껴. 전자가 이 양성 1 플러스라는 이 전하량을 온전히 느껴. 그럼 얘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 플러스 1이야. 실제로 효과 있는 핵전화는. 근데 요런 애가 문제가 있어요. 요런 애. 바로 요런 애가 문제가 있지. 봐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럼 이 전자는 핵전화를 얼마 느낄까에 대한 거야. 전자가 6개고 양성자가 6개니까 양성자 1씩 나눠 가져서 얘는 플러스 1 느끼고 플러스 1 느끼고 플러스 1 느끼고 플러스 1 아니야! 이런 다수단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냐? 이 전자는 원래는 플러스 6의 양 전하를 느껴야 해. 헌데 옆에 다른 전자들이 있잖아. 이 전자들은 서로 같은 극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에게 반발하지. 그래서 얘는 이 전자에 의해서 반발당해요. 서로 같은 극이니까 어디에 있든 서로 반드시 반발해. 그래서 얘 플러스 6 전하를 온전히 느끼지 못해. 얘네의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얘가 느끼는 핵전하는 반드시 플러스 6보다 작다. 즉 유효 핵전하는 6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라고. 어렵지 않지. 그런 얘기야. 방금 얘기한 거지. 수소 원자에서는 얘랑 반발하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얘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온전히 플러스 1이야. 근데 탄소 원자에서는 얘랑 반발하는 전자들이 자그마치 5개나 있어요. 그래서
반발력이 존재하고 그 결과 유효핵전화가 플러스 6보다 작다라는 이야기지. 알겠지? 좀 더 가보자. 원자핵이랑 전자 A, 원자핵과 전자 B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해요. 무슨 인력? 전기적 인력.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 그냥 전기적 인력이 아니라 멈춰있는 전기적 인력이라고. 전기라는 건 일반적으로 전하를 띤 어떤 입자가 흐르면서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힘이거든. 그게 전기야, 기본적인. 근데 얘는 흐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잖아. 전하잖아. 그래서 멈춰있는 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말한다 그랬지. 이 정전기적 인력을 먼저 얘가 이렇게 느끼고 얘가 이렇게 느껴요. 그럼 이 힘만 있냐? 아니야. 바로 전자끼리의 반발력도 있어요. 그 결과 전자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질수록 원자핵과 전자 B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인데, 바로 전자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반발력이 커질수록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작아진다라는 이야기야. 앞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지. 얘가 이렇게 인력을 온전히 느끼면 좋지만 얘가 반발하고 얘가 반발하고 얘가 반발하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느끼는 핵전하가 혼자 있을 때보다 작다. 즉 유효핵전하가 실제보다 작아진다 라는 이야기지. 에? 쌤 아닌데요? 얘가 얘를 끌어당기는데 얘는 얘 뒤에 있으니까 반발하면 오히려 끌어당기는 힘을 더 강하게 해줘서 인력을 강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 어리석은 중생아. 왜 아닐까? 왜 아니냐면 얘가 여기 있어? 얘가 정말 여기 있어? 아니지. 얘가 정말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건 1910년대 생각. 보어의 원자 모형이 실제 원자 모형이라고 믿는 100년 전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지. 실제로 전자는 어디 있다 그랬어? 오비탈이라 그랬잖아. 얘는 우리가 쳐다보지 않으면, 즉 관측하지 않으면 이 모든 곳에, 심지어 우주 전체에 파동으로 존재해요. 그러다가 전자 어딨니? 라고 보는 순간 입자로 뿅 나타나잖아. 즉 우리가 편의상 얘를 여기다 그러지만 실은 얘는 모든 곳에 존재해. 그래서 여기 있지만 얘를 반발하는 거야. 얘를 가로막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리움 효과, 가려막기 효과라고 말해. 즉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이 전자가 이 전자를 반발해서 유핵전하를 낮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고. 얘가 이 전자와 이 원자핵 사이를 가로막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얘보다 앞에 존재할 확률이 작잖아. 상대적으로 작거든. 얘에 비해서. 같은 껍질에 있는 애보다 뒤쪽 껍질에 있는 애가 얘를 가려막는 효과가 그래서 작아진다고. 양자역학적으로 얘보다 앞에 존재할 확률이 얘보다 적거든. 뭔지 알아듣겠니? 그런 이야기야. 결론 정리하면 결국 얘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주변에 있는 전자들 때문에 유효핵전하가 작아져. 얘가 느끼는 유효핵전하가 작아지는데 그건 뭐 때문이냐면 얘네가 서로 반발하기 때문이야. 이걸 가려막기 효과 또는 가리움 효과라고 하는데 뒤에 있는 전자라고 해서 얘를 가려막지 못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양자역학적으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측전에는 얘를 가려막는 효과를 얘가 가질 수 있다. 다만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약하게 가려막을 뿐이다 라는 거지. 이해했어? 오케이. 다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그림인 거지. 다 반발력이 작용한다고 이렇게. 얘도 반발력이 당연히 작용하고요. 알겠지? 얘는 핵전하를 가리는 전자가 없으면 뭐 유핵전하는 플러스 1이야. 온전히. 근데 탄소는 이 같은 kop질의 전자, 요 껍질의 전자들이 있어서 유핵전하가 플러스 6보다 반드시 작다라는 이야기. 나 머리가 왜 이렇게 기냐? 머리 좀 잘라야겠네. 자 다음. 그래서 유핵전하라는 건 전자가 실제로 받는 핵전하다. 실제로 받는 핵전하. 그치? 그럼 이제 유효핵전하의 주기성 드디어 들어가 보자. 이 단원의 제목이 주기성이잖아. 원소의 주기성. 주기율표에서 발견되는 주기성. 반복되는 거라 그랬지. 어떤 일정한 패턴 같은 게 바로 주기성인데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하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유효핵전하 값이거든. 어떻게 돼? 점점 커져요. 왜 커지는가에 대한 걸 알아야 돼. 그게 사실 오늘의 핵심이야. 왜 커질까에 대한 얘기.
왜 커질까? 왜 커질까? 자, 왜 커질까? 유효액전화의 원리를 알았으면 유효액전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뭔지 알겠지. 유효액전화가 커지려면 먼저 뭐가 커져야 돼? 당연히 핵전화가 커져야지. 핵전화가 커지면 유효액전화도 커지겠지. 당연하지. 당연할 거야. 그럼 만약에 전자가 많아지면 유효액전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그렇겠지. 전자가 많아지면 가리움 효과가 많아지니까 유효액전화가 작아질 거야. 그렇겠지?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핵전화, 즉 핵전화가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핵전화가 점점 커지네. 핵전화가 커지는 요인 때문에 유효액전화가 커지겠네 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론 이쪽으로 가면 전자수도 어때? 점점 많아지지. 전자수가 많아지면 유효액전화가 작아지는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지면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네. 그렇지. 그래서 화학자들은 이 사실만 갖고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어. 서로 상충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그래서 뭘 알아봐야 돼? 둘 중에 뭐가 더 큰 요인인가를 알아봐야지. 결과적으로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네. 이걸 봐선 뭘 할 수 있어?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지면, 즉 오른쪽으로 가면 핵전화량이 증가해서 유효액전화가 커지는 요인과 전자수가 많아져서 유효액전화가 감소하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그 중에 뭐가 더 큰 요인이야? 유효액전화가 커지는, 핵전화의 증가에 의해 유효액전화가 커지는 게 더 큰 요인이구나 라는 걸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지 라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됐어. 그리고 보면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다가 다음 주기로 될 때 유효액전화가 갑자기 쑥 작아지네. 그치? 또 점점 증가하다가 다음 주기로 되면 유효액전화가 쑥 작아지거든. 그게 바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돼 있지.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해. 요때는 점점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는데, 다른 주기로 가면 갑자기 유효액전화가 쑥 감소하지. 왜 크게 감소해? 껍질이 쑥 늘어나거든. 이제 우리가 이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봐봐. 같은 주기에서 커지면 양성자수가 늘어나고 전자수도 늘어났네. 근데 결과적으로 양성자수의 증가에 의한 유효액전화 감소 요인보다 핵전화의 증가로 인한 유효액전화 증가 요인이 더 큰 요인이라서 유효액전화가 증가해요. 근데 얘가 다음 껍질로 가면, 다음 주기로 가면 양성자수가 증가하는 요인과 똑같이 전자수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어. 근데 앞에와 다른 점이 뭐냐면, 앞에는 껍질수가 증가하지 않았잖아. 근데 다음 껍질로 가면서 껍질이 갑자기 하나가 늘어났어.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유효액전화가 크게 감소했어. 껍질이 늘어남으로써 이 전자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효액전화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와 유효액전화를 말하는 거거든. 이 전자와 이 핵 사이의 거리가 확 멀어졌잖아. 그치? 그러면서 양성자의 증가로 인한 유효액전화의 증가보다 껍질수의 증가로 인한 거리가 멀어짐, 이로 인한 유효액전화의 감소의 요인이 너무 컸던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효액전화가 크게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단순한 논리야. 심플한 논리고. 그래, 파이팅. 그렇다는 거지. 정리해보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는 어떻게? 증가하지. 증가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증가하는 이유는 양성자수 증가에 의한 요인이 전자수 증가에 의한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해서 인 거지. 주기가 바뀔 때 유효액전화는 크게 감소해. 이건 양성자수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유효액전화가 커지는 요인보다 껍질수 증가로 인한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가 확 늘어나는 거, 이게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유효액전화가 크면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이 크다는 의미고, 유효액전화가 작으면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이 작다는 의미지. 당연한 얘기지. 그게 바로 인력의 개념이니까. 이제 다음 원자 반지름 개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나?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 에너지, 여기 세트로 그냥 알아보는 게 좋거든. 내용이 조금 다음 시간이 좀 더 많겠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 이제 다음 시간이 아마 개념 진도로는 마지막. 이제 다음 시간 영상 보고 나면 이제 계속 문제 풀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 고생했어. 유학교나 잘 이해해줘. 안녕. 고생했어. 안녕. 네. 지난 영상에서 붙인다 그러고 안 붙였던 나트륨 실험 영상. 그것도 붙일게.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봐도 돼. 안녕. 터지진 않아. 좀 기다려봐. 우와! 맞으면 몸에 들어간대. 우와! 야, 깜짝아, 우와! 우와! 얘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안 돼! 제가 잘하지. 안 돼! 생 수조 깨져요? 수리 기름 때문에 그래. 이러진 않아. 연기 난다, 연기 난다. 기름 때문에 야, 한다. 야 미래가 창창해 우리 아이들을. 저 뭐야, 저 뭐야? 나트륨. 아까 잘 안 터져서 지금 넣는 거야. 수저 박살. 우와, 스바라시. 스바라 진짜 스바라 스바라시. 그래서 여기 이거 주워. 나트륨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야, 얘네 겁이 너무 많아. 물 같은 거 못 쏘나 저기다가? 야, 나트륨 덩어리가 그냥 있다. 어떡하지? 여보야, 좀 더 뒤로 가자. 불 붙었다. 뒤로 가라. 저거 저렇게 불 붙으면 터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